네, 안녕하세요. 하루 5분 사주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드디어 입문편 그 오행물상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행물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려드린 도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모를 그리고, 네모에 여기가 겨울, 여기가 봄, 여름, 가을,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목에 해당되고요. 여기는 화, 여기는 금, 여기는 겨울.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각각의 꽃은 이제 환절기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토. 네,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요 두 개 이렇게 축을 나눕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우리가 가을, 겨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움츠러들죠. 막 이렇게 움츠러들고 안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봄과 여름에는요, 외부로 막 펼쳐져 나가죠. 만물이 막 펼쳐져 나가죠. 그래서 이거를 만물이 쫙 펼쳐져 나가는 확장의 의미, 아까 전에 제가 확장을 뭐라고 했죠?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렴에 들어가는 거, 수축에 들어가는 거, 만물이 다 소극적으로 이렇게 잘 에너지를 비축하고 저장하고 하는 소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가을과 겨울입니다. 이때를 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뭔가 팍 씨앗에서 뭔가 탁 터져 나오죠. 그래서 싹을 이제 뻗어가지고 외부로 막 이렇게 펼쳐져 나아가죠. 그리고 봄에는 이제 우리가 신년이 됐으니까 올해는 뭐뭐를 해보고 이제 계획을 많이 삼죠. 그런 것들처럼 봄의 특징은요, 외부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그러한 기질이 강합니다. 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목이라는 기질 자체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외부로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나아가려는 그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툭 하고 무엇인가에서 툭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위로 하늘로 딱 올라갔죠? 그 후에 힘을 잃으면은요, 어떻게 되죠? 팍 하고 퍼지죠. 우리가 보통 폭죽이 이제 뭐 불꽃놀이 같은 거 할 때 그 불꽃놀이를 팡 하고 이제 쏘아 올린 게 목의 기질인 거예요. 무엇인가 펑 하고 그래서 일직선으로 쾅 가서 땅 부딪히는 게 그 목의 힘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쭉 뽑아서 나가고 이게 뭐 굽이쳐 나가든 뭐를 나가든 이제 나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정점에 다다르면은 팡 하고 이제 퍼지겠죠. 무엇인가 이제 팡 하고 퍼집니다. 그게 이제 화의 기질인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탁 튀어나와서 싹이 돋고 쭉 뻗어 나아가다가 이파리를 무성하게 확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생명력이 절정에 이르는 게 화입니다. 가장 화려한 계절이 화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펼쳐져 나가고 외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화의 기질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래, 이게 만약에 목이 많은 사람은 진취적으로 무엇인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앞으로 딱 그 고집도 딱 강하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강하고요. 이 화가 많은 사람은, 불이 많은 사람은요, 굉장히 활발해요. 외부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드러내요. 그 자기 존재성을 이제 많이 펼칩니다. 금은 어떨까요? 팍 펼쳐 나갔으면 이게 극단으로 가잖아요. 극단으로 가면은 힘이 극단으로 갈 때 이렇게 수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서로 양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회전하는 모습이 바로 토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토에는 뭔가 혼란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정체성을 잘 못 찾아요. 환절일 때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 추운 거야? 날씨가 풀린 거야? 왜 또 갑자기 이제 따뜻해져? 환절일 때 감기, 일교차 심해가지고 감기도 잘 걸린다라고 하죠.
환절기일 때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처럼 사주에 토가 많잖아요. 흙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성향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고 애매모호하고 약간 우유부단한 기질이 이제 강한 측면이 좀 큽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좀 쉽게 사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개인의 성향을 판별할 수 있는데, 그런 다음에 금은 무엇이냐? 이렇게 훼손을 하다가 막 혼동 상태잖아요. 이러다가 안으로 이제 수렴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막 수렴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을, 이제 막 떨어집니다. 그 기운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라앉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목과 반대죠. 목은 팡 하고 터져 나갔으면 이 금은요, 안으로 툭 떨어지겠죠. 즉, 무엇인가 기운이 착 가라앉는 거예요. 착 가라앉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금의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금의 기운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을 때 뭐를 하죠? 자, 이때는 꽃을 피우죠. 이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요. 이때 드디어 과일, 결실을 맺습니다. 추수 때도 이때 해당이 되기도 하죠. 그래, 추수 때 가을 결실을 이제 맺기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그 과일이 툭 떨어졌어요. 과일이 떨어진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씨앗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죠? 화랑 정반대편입니다. 사방에서 기운이 수렴해서 딱 드러나게 됩니다. 즉, 압축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확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는 압축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 압축이 되는 요소가 바로 그 수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감정으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목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목은 그래서 분노, 화남, 그리고 여기에는 확장했죠. 그래서 기쁨, 즐거움. 이 토는 뭐겠어요? 토는 사유, 생각 사유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이 많으면은 뭔가 이렇게 욱하는 기질이라던가 뭐 의욕심이 강하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딱 나오게 되고 고집이 강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화가 많으면요, 이제 즐거움, 기쁨, 외부에서 자기를 뽐냄, 그리고 화려함을 좋아함, 그리고 이제 자기 멋대로임. 뭔가 이 목은 자기 고집이 있고 그 고집대로 똥꼬집으로 가는 게 있으면, 화는 그냥 뭔가 고집을 내세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을 안 들어요. 약간 이런 기질이 있고요. 자, 이 금은 어떨까요? 이 금은 수렴해서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이 딱 차분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슬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딱 과거 회상, 뭐 이렇게 지나간 세월을 뭐 이렇게 되돌이켜 본다라던가 막 거의 그런 것들, 그렇게 좀 침잠되어지는 어떤 이제 가을 남자, 뭐 가을 여자 딱 그러면 뭔가 분위기를 타는 막 그런 이미지를 막 떠올리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애수에 찬 그런 성향을 의미하는데, 그것처럼 바로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이쪽은 뭔가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크다면요, 여기에는 현실을 직시하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 굉장히 좀 현실적이게 되고요. 이게 이제 지나치게 되잖아요. 그럼 압축을 해죠. 움츠러들겠죠. 그러면은 공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포, 두려움. 당연히 이 수는 비축 저장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억, 저장의 기질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요. 많이 비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들이 좀 자세히 풀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좀 사유를 확장해 보시면은 다양한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돼요. 즉, 만일 이 사람이 사주에 목과 화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 그러면은 명예와 실리, 그 중에서요, 명예를 좀 더 소중히 여긴다보다는 지향을 한다. 그리고 이 금수가 좀 많으면은 우리가 실리를 지향한다 라는 의미인데, 이게 약간 뭔가 그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인 거를 바라는 게 목화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고, 금수가 많으면은 뭔가 명예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좀 현실적인
이상적인 것보다는 이 현실적인, 계산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됩니다. 그 계산적이라는 게 뭐 이득만 따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건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뭔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추구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행의 기본 성향입니다. 요거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좀 요번 시간에 좀 어려우셨을 테니까 잘 정리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주 해석을 할 때에도 이 오행으로만 가지고도 사주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 5분 사주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